60대가 되면 몸이 달라졌다는 걸 하루하루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이젠 신경 쓰이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죠?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가만히 있으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상부터 꼭 지켜야 하는 생활습관 10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새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기상 직후 물 한 잔 꼭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습관 하나가 하루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서 몸은 탈수 상태인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심하면 어지럼증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커피보다 먼저, 약보다 먼저 맹물 한 컵이 필요해요. 냉수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양은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물 한 잔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아침 배변 습관까지 개선됩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 이 습관 하나로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아침부터 입맛이 없어서 물도 잘 안 넘어가요 하신다면 레몬 한 방울, 꿀 한 작은술을 섞어보세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몸이 조용히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가볍게라도 걷기입니다. 무리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못 걷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괜찮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걷기만큼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해주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천천히라도 걷는 습관. 이게 몸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걷기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만능 건강 습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르게 줄고 혈관도 탄력을 잃기 시작해요. 이대로 두면 순환이 나빠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커집니다. 하지만 걷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요. 집 근처 골목, 마트 가는 길, 아파트 계단 몇 층 이런 데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걷는 것. 하루 한 번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갔어요. 이럴 땐 실내에서도 걸으세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제자리 걷기.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도 많고 관절에도 무리 없습니다. 만약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지팡이, 워커, 실내 자전거 같은 보조 도구 활용도 좋아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나 친구와 통화하면서 걷는 것도 걷기를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작은 실천이지만 당신의 심장, 혈관, 관절, 뇌까지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발끈을 메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건강도 같이 걸어갈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하루 한 번 꼭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운동은 좀 어렵고 귀찮아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 가동 범위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 하루 중 한 번만이라도 스트레칭 해보세요.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이고 팔과 다리를 쭉쭉 뻗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기분까지 상쾌해져요. 특히 오래 앉아 계신 분들, 허리, 무릎, 손목이 자주 아프시죠?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칭은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뼈와 뼈 사이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낙상 예방에도 탁월해요. 넘어졌을 때 몸이 유연하면 다치지 않거나 부상이 훨씬 줄어듭니다. 나는 몸이 유연하지 않아서 스트레칭도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많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다리 뻗기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 10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몸을 쭉 펴보세요. 긴장이 풀리고 잠도 더 잘 오고 두통이나 어깨통도 가라앉습니다. TV 보기 전, 식사 후, 자기 전 10분. 하루 한 번 내 몸을 위해 시간을 내주세요. 움직이는 만큼 건강은 지켜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스트레칭 해보시겠어요? 네 번째 습관은 하루 한 끼는 꼭 채소 위주 식사하기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몸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채소 섭취입니다. 나는 밥 먹을 때 항상 반찬이랑 같이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짠 반찬이나 기름진 고기가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하루 한 끼라도 채소 위주로 구성된 식사를 해보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가지, 연근. 이런 채소들을 찜, 데침, 생채, 구이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식탁을 꾸며보는 겁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지켜주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켜주며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변비 있으신 분들, 채소를 늘리면 화장실 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나는 채소만 먹으면 금방 배가 꺼져요. 이럴 땐 두부, 삶은 계란, 고등어 구이 같은 단백질을 소량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포만감도 생기고 영양 균형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조리할 땐 기름을 최대한 줄이고 국물 대신 무침이나 구이, 찜으로 변화주시면 더 건강해집니다. 김치도 괜찮지만 덜 짜게, 덜 익힌 생채 스타일로 바꿔보세요. 짠맛을 줄이면 채소 본연의 단맛이 느껴져서 입맛도 더 깔끔해집니다. 채소 위주 식단은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23일만 해보면 속이 가볍고 트림이나 소화불량도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3끼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끼만 바꾸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밥 대신 상추쌈, 고기 대신 두부, 국 대신 된장 무침. 이렇게 한번 차려보세요.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할 거예요. 5번째 습관은 하루 6시간 이상 깊게 자기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해요. 새벽에 자꾸 깨요. 예전엔 안 이랬는데 60대 이후부터 수면 패턴이 달라지면서 이런 고민 정말 많아지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잠을 오래 자도 깊게 못 자면 몸은 계속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나는 4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피로가 누적되어도 나이 들면 잘 못 느껴요.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느낌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6시간 이상 꾸준한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일정하게,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해 주세요. 낮잠은 30분 이하로 줄이고 오후 4시 이후엔 커피, 초콜릿, 카페인 음료 피하기.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엔 TV, 스마트폰, 뉴스 대신 조용한 음악, 따뜻한 물, 책 한 장. 이런 걸로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잠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족욕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스마트폰 알림, 시계 불빛, TV 조명 이런 자극들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는 원래 잠이 얕아요. 이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면 뇌가 쉬고 몸이 회복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매일 푹 자는 사람, 늙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시간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여섯 번째 습관은 매일 나만의 시간 갖기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기만 해요. 손주 돌보다 보면 내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만 하다 하루가 다 가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몸만큼이나 마음도 돌봐야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나만의 시간 갖기. 이건 사치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10분, 20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이 시간엔 무엇을 하셔도 좋아요. 차 한 잔 마시기, 산책하기, 책 한 장 넘기기, 라디오 듣기, 손으로 글을 쓰거나 예쁜 사진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의무나 목적 없이 온전히 나를 쉬게 해주는 것. 이런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를 차분하게 해주며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반복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특히 가족을 챙기느라 늘 자신을 뒤로 미뤘던 분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길 시간이에요. 나만의 시간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 말 정말 너무 따뜻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중심에 서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당신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서 자신을 위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만의 힐링이 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하기입니다. 그냥 속으로 참아요. 내가 말하면 뭐 하겠어요? 화를 내면 나만 손해죠?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요, 60대 이후엔 감정도 병이 됩니다. 속으로만 눌러 담은 감정은 스트레스로 쌓이고 몸속 염증과 심장, 혈압,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꼭 화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좀 속상했어요. 이 말이 힘들었어요. 조금 서운했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해보는 것.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오해도 줄어듭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참는 건 잘 참는 게 아니라 몸속에 독을 싸는 겁니다. 특히 외로움, 우울, 서운함, 이런 감정이 쌓이면 무기력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심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번질 수 있어요. 나는 성격이 조용해서 말 못해요. 괜찮습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글로 써보셔도 좋아요. 오늘 하루 느낀 감정을 노트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오늘 기뻤던 일, 서운했던 일, 지나간 생각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정돈됩니다. 그리고 때론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큰 힘이 돼요. 감정은 표현할수록 가벼워집니다. 숨길수록 무거워지고요.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걸 조금씩 표현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질 거예요. 여덟 번째 습관은 약과 영양제, 정해진 시간에만 복용하기입니다. 생각날 때 먹어요. 밥 먹고 가끔 까먹기도 하죠. 그냥 몸에 좋다니까 아무 때나. 이런 말씀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60대 이후부터는 몸의 흡수 능력도 달라지고 약에 대한 반응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약이나 영양제 아무 때나 드시면 안 됩니다. 복용 시간과 방식 정확히 지켜야 제대로 효과가 나고 부작용 없이 복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복에 먹어야 할 약을 식후에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할 약을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울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는 식후가 좋고 유산균은 공복에 먹는 게 흡수에 좋아요. 칼슘과 철분은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약과 영양제에도 궁합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약이 여러 개라면 종이에 써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약통이나 알람 앱을 활용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꾸준하게 습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중복 복용입니다. 같은 성분인데 제품명이 달라서 영양제를 입원 먹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되고 복용 효과는커녕 독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어요 하셔도 영양제와 섞어 먹는다면 꼭 복용 간격과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약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잘못 먹으면 그 약이 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이것만 지켜도 당신의 몸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9번째 습관은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연결되기입니다. 요즘엔 통 말할 일이 없어요. 전화도 잘 안 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 날도 있어요. 이런 고백 60대 이후에 많아집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외로우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 이런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조용하게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습관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연결되는 것. 매일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동네 마트 아주머니와 인사, 공원에서 산책 중 마주친 사람과의 짧은 인사. 이 짧은 연결 하나가 당신을 외로움에서 지켜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귀찮게 느껴지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말이 습관이 되면 사람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자주 하면 뇌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 단어를 찾고 표현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자주 말하는 어르신들일수록 기억력 유지가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가끔은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지역복지센터나 경로당,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소모임이나 줌지오 OM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활동도 많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게 만드는 방법. 그건 대화입니다. 말을 나누는 것.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을 걸어보실 건가요? 10번째 습관은 나만의 목표 하나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목표가 필요해요?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몸보다 의욕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 그건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책 한 권 다 읽기, 일주일에 한 번 반찬 나눔하기, 손주에게 편지 써주기, 손으로 뜨개질 작품 하나 완성하기, 유튜브로 취미 영상 따라하기. 이런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당신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작은 성공을 쌓아갈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무기력도 사라집니다. 나는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흥미 있는 것부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예전에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력이나 수첩에 써보세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목표는 실행 확률이 높고 지속하기도 쉬워집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달성한 걸 체크하다 보면 어느새 꾸준함이 쌓이고 그게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목표는 나를 붙잡아주는 줄 같은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줄 하나만 놓지 않으면 삶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작은 목표, 오늘부터 하나 정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백신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습관,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지만 지키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건강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